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 SBS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오전 10시부터 판문점에서 2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오늘 저희 SBS는 이 과정 그리고 결과 발표까지 특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남북회담본부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네, 남북회담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9시 58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 회담에 대한 소식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예정대로라면 오전 10시 대표단 전체 회의가 열리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순서대로 한다면 남북이 자리에 앉아서 간단한 인사부터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곳 남북회담본부에 모여 간단히 대화를 나눈 뒤 7시 반쯤 회담 장소인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조 장관은 출발에 앞서 회담에 임하는 간단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될 부분은 아무래도 올림픽 참가 얘기겠죠. 평화 축제로서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우선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로와 수단, 개회식 입장 형식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선 남북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이 겹쳤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얘기가 오늘 오가게 될까요? 네, 그 평창 참가 문제가 잘 풀리면 자연스럽게 남북 관계 개선 문제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분 개선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와 같은 의제를 꺼낸 뒤에 후속 회담 일정을 잡아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감한 비핵화 문제가 의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현재 남북이 협조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오늘 회담에선 당장 거론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남북회담은 양쪽 대표들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양상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10년 또 20년씩 남북 협상을 통해서 내공이 쌓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오늘 대화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우리 측 조명균 장관, 이미 20여 년 전 남북회담 대표로 데뷔한 정통 통일부 관료입니다. 지난 1999년 이산가족 관련 차관급 회담을 이끌 때 북측의 일방적인 회담 연기에도 차분하게 대처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세기를 기다려왔는데 하루 이틀 더 못 기다릴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아한 마음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출범 같은 남북 경협은 물론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회담장에 배석한 대북통입니다. 북측의 리선건 위원장은 지난 2006년 남북 군사실무회담 등 주로 군사회담 북측 대표로 나섰습니다. 지난 2010년 북측 단장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했고 천안함 사건 땐 북측 소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인물입니다. 이 본자라는 것은 체육 선수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진체가 축구 선수인가? 군 출신의 직설적인 성향으로 분석됩니다. 리선건은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다소 경직되고 딱딱하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메시지 자체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창올림픽을 넘어 남북관계 진전에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 대조적인 두 수석 대표의 내공 대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이 대표들 뒤에는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대 청와대와 남북회담 본부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지시를 내릴 수 있고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 뒤에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유성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회담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와 마이크는 회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전달합니다. 같은 영상과 음성은 동시에 청와대에도 전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황실에서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겨보면서 직통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측 지역에서 회담이 열리면 영상은 불가능해도 현장 음성은 평양의 통일전선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회담 때는 평화의 집과 평양 사이에도 직통전화가 마련되기 때문에 회담 상황을 청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등 지도부가 북측 대표에게 지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판문점 회담장을 중심에 놓고 서울과 평양이 간접적으로나마 실시간 의사소통을 하는 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실린 그런 대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수석 대표가 최고 지도자의 생각을 1대1로 전달받을 수 있는 장관급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오늘 회담은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남북이 바쁘게 움직인 결과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난 9일간의 남북 간의 오간 상황들은 전병남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탄 건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내비치면서부터입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밝힌 관계 개선 의지에 우리 정부는 바로 다음 날 남북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한반도 핵 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저희가 일단 남북 당국 간에 마주 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관심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곤 1년 11개월 동안 끊겼던 남북 직통 전화가 복구됐습니다.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지난 4일 한미 정상은 군사훈련 연기에 합의하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고 다음날 북한은 우리 측 회담 제의를 수용했습니다. 의제는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입니다. 그리고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나가겠다고 했고요. 하루에 한 걸음씩 쉬지 않고 걸어온 9일. 결국 남과 북은 2015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게 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오늘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동국대 교수와 저희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두 분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회담이 이제 2년 만에 열리는 거고 횟수로 치면은 사실은 실질적인 대화의 의미로 치면은 더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낯설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오래된 회담인데 오늘 지켜보는 분들이 어떤 의미의 부여를 하고 좀 이 회담을 지켜봐야 할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지 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년 1개월 만에 회담이고 네. 진보 정부로 치면은 10년 만에 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남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헝클어져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회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부터 딱 한 달 후에 2월 9일 날 이제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평창올림픽 전에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할 경우 특히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에 대한 걱정이 사실 컸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일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봤는데 그것을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1월 1일 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대한 기대감 또 그 과정에서 당권 회담 개최 이것들은 이제 제안하면서 오늘까지 9일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다 속도전을 펼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북한의 선수단, 응원단 또 북한 대표단 이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또 한국에서 어떻게 2월 말까지 거의 상당한 기간입니다만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들의 어떤 행동을 또 그들의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지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번 회담이 그야말로 평창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남관계 개선,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가면서 나중에는 북핵 문제도 이 회담의 어떤 씨앗이 발화가 돼서 북핵 문제까지도 진전을 이루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이 이번 고위급 회담이라면 선은 남관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회담들, 앞으로의 회담들. 그다음 면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회담 그러면 점에서 선에서 면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식의 어떤 회담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출발점이다. 이런 점에서 상당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식 기자도 거의 한 15년 가까이 이제 남북 대화를 네. 지켜봐 왔는데 오늘 또 대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켜본 거와 비춰볼 때 또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뭐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대화의 큰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이제 참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거의 논의가 잘 굴러갈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남북관계 개선 문제. 지금 뭐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좀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보면 이제 우리 정부의 회담 전략을 보면 지금 회담 대표단 구성으로 보면 오늘 다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서로 그간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음 회담으로 잡아서 후속 회담을 이어가는 전략인 것 같은데 우리 전략대로 북한이 좀 호응해줘서 차기 회담 날짜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켜보는 분들은 오늘 뭐 굉장히 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되고 예. 차기 회담 일정 혹은 다른 의제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이 되는 것까지가 어떻게 보면 오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합의문을 예상을 해보자면 네. 일단은 평창 참가와 관련된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후속 회담이 두 갈래. 그러니까 어쨌든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도 오늘 시시콜콜이 모든 게 다 논의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표단으로 가 있는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평창올림픽 실무 논의를 하는 후속 회담 하나하고 네네. 그리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 전반적인 정치 군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 천해성 차관을 수장으로 하는 후속 회담, 이렇게 두 갈래 회담이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오늘 상황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바를 좀 상당 부분 이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10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회담장 안의 장면은 저희가 취재는 하고 있지만 화면이 잠시 뒤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예. 진행되는지 잠시 뒤에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 양쪽 대표들이 앉아서 처음에 모두 발언이라는 걸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예. 사실 회담을 지켜본 분들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데 왜 의미를 부여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예, 지금 이제 되게 기자단이 앞부분만 취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쭉 스케치를 하고 나서 수석 대표들이 앉아서 한마디씩 하는 것까지가 언론에 공개가 그렇죠.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 공개를 의식을 해서 네. 회담 가기 전부터 수석 대표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되게 뭐 고사성어라든가 뭐 사자성어 이런 걸 써가면서 이번 회담을 가지는 자기 측의 의미를 거기에 이제 내포시켜서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네. 굉장히 이를테면 뭔가 어려운 회담이면은 하여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이거를 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네네. 약간 짧은 모두 발언 중에 뭔가 함축적으로 이번 회담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걸 담기 때문에 네. 우리 수석 대표 발언이나 북쪽 수석 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함축적으로 이번 회담에 각자가 어떤 취지로 응할 것인지를 네네.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이제 화면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와요.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근데 교수님, 어차피 뭐 북쪽에서 이미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민족적 대사다라고까지 표현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북한에서는 또 민족이라는 말이 굉장히 네네.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자세로 나온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서로 각을 세우거나 뭐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이번 회담이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네. 생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남북회담을 보면은 상호 간의 줄다리기, 그야말로 네. 밀당을 이제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차수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수를 변경한다는 건 이제 다음 날, 다다음 날 새벽까지 네. 막 하고 심지어 뭐 이틀도 넘어서는 경우들도 네.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그 남북 간의 회담에서 굉장한 어떤 삿발성이 벌어지는데 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또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요. 양 정상이 사실은 이번 회담은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네.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 이제 청와대에서 다 이 회담 진행 상황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면까지 다 보는 거고 북한은 이제 음성을 통해서 이제 듣는 건데 네. 결국 대통령께서 직접 아마 이번 회담의 그 진행 과정을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번 회담이 그 회담 자체도 상당히 신속하게 또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안정식 박사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평창에 집중하는 겁니다. 평창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뭔가 공감대가 명확하게 만들어진다면 남북관계에서의 그런 이상가족 상봉 문제랄지 쉬운 것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번에는 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구동존의의 자세로 남북이 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정리해내고 어려운 것은 좀 뒤로 미루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그 차기의 회담, 그러니까 지금 천혜성 차관과 노태강 차관이 간 것은 안 박사 이야기한 대로 지금 양쪽 실무회담을 2개를 지금 병행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이번 고위급 회담 그들이 다 참석한 것도 그 흐름 자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회담의 그런 결과가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큰 틀에서의 어떤 합의된 것들을 그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빨리빨리 해나가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마 그 남북 간의 접촉 회담이 계속되는 그런 2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인물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혜성 차관이나 노태강 차관 이름이 나왔는데 네네. 지켜보는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오늘 이제 양쪽 대표단이 5명씩 이 숫자가 맞춰졌는데 네. 어떤 좀 그 역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조명균 장관과 그 리성건 조평통위원장, 조평화통일위원장 이 사람 이제 양측 수석 대표인데요. 이 수석 대표는 전체적인 회담의 어떤 큰 틀에서의 조율을 한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회담하다가 막히거나 그러면 수석 대표 회담만 하면서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이 판 자체를 이제 끌고 간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혜성 차관하고 전정수 지금 이제 나옵니다. 위쪽이죠. 예, 네네, 위쪽에 이제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지금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 네. 또는 인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이상가족 상봉 문제 네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태강, 원기루 이 사람 이제 체육 분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평창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처음에 모두 발언 끝나고 아마 회담이 진행될 때 실무회담 중심으로 그 예를 들어 천 차관하고 지금 전정수 부위원장이 회담을 또 실무회담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노태강 원기루가 또 회담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분야별 회담들이 중간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문현 국무총리 심의관하고 그 다음에 황충성 조평통 부장은 아마 회담의 어떤 전체적인 실무를 좀 조율하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기용, 리경식 이 사람들은 평창과 관련된 실무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노태강 원기루 회담에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또 그 백업을 하는 네네.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은 10시에 회담을 시작을 해서 양측에서 모두 발언은 이미 끝났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오랫동안 남북 대화, 남북 회담에 대해서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두 발언이 끝났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게 지금 일단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게 좀 한 10분, 15분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전해드리는 그렇습니다. 게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걸 볼 수 있으려면 이제 방송 중계차가 들어가서 그렇죠. 세팅이 돼 있으면 볼 수가 있는데 거의 이제 판문점 지역이 어쨌든 뭐 언론사 접근이 자유롭게 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공동 취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취재단이 현장 취재를 하고 이제 빠져나오면 거기에 있는 전화하고 남북 회담본부에 연결된 직통 전화도 기자단에 연락을 해줘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좀 시차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다음 절차는요. 일단 전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자들은 다 빠지고요. 네네. 이 5명씩 모인 전체 회의가 뭐 대략 한 1시간 남짓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 기조 발언이라는 걸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석 대표가 양측 수석 대표가 준비해 온 발언들을 읽습니다. 네네. 그 발언이 뭐냐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우리 측의 기본 입장, 네네. 북쪽의 기본 입장을 읽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단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면 이제 상대의 수를 어느 정도 첫 수를 읽었고 그렇죠. 북쪽도 우리의 첫 수를 읽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로 토의를 하고 우리는 또 이제 청와대나 이런 쪽과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네네. 북쪽도 평양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연락간 접촉을 통해서 합의가 되면 수석 대표끼리 둘이 만날 수도 있고 뭐 차석 대표까지 해서 한 2대2 또는 3대3으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견이 생기면 다시 헤어져서 또 서울과 평양의 훈련을 받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계속되는 게 회담입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 이 정도 합의가
됐다. 이 정도로 발표하자라고 하면 이제 문안 조정 작업에 들어가서 합의문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명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화면상으로는 회담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상태에서 1시간 정도 서로 좀 서로 술을 좀 읽어보고 헤어져서 서울과 평양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다시 한번 받고 1대1, 2대2, 3대3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서로 의제에 따라서 얘기를 나누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굉장히 오늘 또 뭐 하루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서울하고 평양의 어떤 지시랄까요? 역할도 여기서 굉장히 또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사실은 이제 수석 대표가 고위급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도 통일부 장관이니까 장관이라는 위치가 어느 정도는 재량권이 있는 위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장급 협의일 때는 수시로 장관한테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량권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관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주요한 그 결정은 장관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제가까지 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장관선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하고 헤어지고 나서 북쪽이 이런 의제를 던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 훈령을 요청을 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통일부 검토 의견은 어떻다. 여기 그리고 현장 대표단 의견은 어떤데 뭐 청와대 의견은 어떠냐 물어보면 청와대 이제 국가안보실이 오늘 이제 비상 대기겠죠. 그래서 그렇죠. 네. 논의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할 건 하고 또 받아서 현장에 내려주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여기서 나온 거를 평양에 보고하면 평양의 통전부가 받아서 그걸 자기들이 토의하고 또 김정은한테 보고할 건 보고하고 또 지침을 받아서 전해주는 이런 작업이 서로 이제 그 평화의 집에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의 논의가 물리적인 장소로는 평양에서 진행되지만 서울과 평양의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또 한 가지가 오늘 평창올림픽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북관계라는 게 뭐 정말 넓고 포괄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좀 될 걸로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남북관계는 정말 고무줄처럼 그러니까요. 늘어질 수도 있고 네. 상당히 좁혀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좀 쉽게 가는 것들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베를린 구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군사 분계선상에서의 우발적,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비 네네. 이런 차원에서 군사회담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우리가 시급을 다투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산가족 상봉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도 5월 9일 정도까지 되면 이산 1세대는 10,000명 단위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설이 마침 또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 올림픽의 평화 분위기를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어떤 그런 화해 분위기로 연결시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회담은 왜 중요하냐면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군사분계선 상에서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건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경우에 남북이 지금 군사 직통전화가 없습니다. 남북 한 라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사고가 터지면 정말 확성기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봉화가 가능했던 조선시대나 이런 식의 방식은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빨리 지금 그 남북 핫라인 군사적인 그 직통전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남북이 지금 확성기 방송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평창 올림픽을 하는 와중에 상당히 그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다루면서 평창 올림픽의 어떤 성공적 분위기를 군사적인 부분에서 좀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남북관계 사안들은 좀 쉬운 거, 그다음에 하나 좀 더 덧붙이자면 지금 대북 영유아 지원, 그다음에 그 임산부 지원 이 부분은 800만 불이 이미 결제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유니세프나 WFP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뤄가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남북이 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성사가 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남관계에서 좀 넓게 영역을 좀 확장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나 인도주의적으로 보면 방금 제일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한 달 뒤에 또 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설레는 가슴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물리적으로 이게 네네.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12만 명의 일산 1세대가 계셨는데 네. 그중에 이미 7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네. 6만 명이 남았고 네네. 물리적으로 1년에 한 5, 6천 분 정도가 사망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산가족 상봉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자체가 이산가족 상봉하는데 굉장히 빠듯한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설이 2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은 거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요 기간 동안을 충분히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의 그 행정적인 노력들을 한다면 이것은 가능하다. 또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의 경험들이 남북한에 다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금강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된다면. 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강산이 일시적으로 또 열리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결과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잠시 뒤에 다시 그 오늘 모두 발언 장면이 들어오면 다시 연결해서 이 부분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담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서울 삼청동의 남북회담본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네, 남북회담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쪽 대표들이 모두 발언을 했다라는 건 들어와 있는데 내용은 혹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내용은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대표단 전체 회의가 열리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시작됐다는 내용만 전해졌습니다. 남북이 자리에 앉아서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은 뒤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명근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곳 남북회담본부에 모여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7시 반쯤 회담 장소인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조 장관은 출발에 앞서 회담에 임하는 간단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이 평화축제로서 치러지도록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도 좋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평창 올림픽 얘기가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준비를 잘하고 올라갔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우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선수단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로와 수단, 개회식 입장 형식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제가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 평창 참가 문제가 잘 풀리면 자연스럽게 남북관계 개선 문제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 같은 의제를 꺼낸 뒤에 후속 회담 일정을 잡아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감한 비핵화 문제가 의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현재 남북이 협조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오늘 회담에선 당장 거론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잠시 오늘 다른 뉴스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지난 정부 때 했던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할지 이번 정부의 최종 결정이 또 발표가 됩니다. 당장 합의를 깨거나 재협상을 하자고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오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합니다. 당시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 보편적인 기준에서도 잘못된 합의라는 걸 언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공식 합의인 만큼 합의 파기 선언이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의 파기가 한국 외교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과 관련해선 일부 언론이 이를 반환한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출연금을 돌려받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 이를 예탁해 우리로선 돌려줬다는 형식을 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화해치유재단 폐지도 요구됐지만 그 자체가 합의파기로 해석될 수 있어 오늘 조치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를 재확인하는 수준일 걸로 예상되는 오늘 발표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잠시 뒤에 남북회담 대표들의 모두 발언 영상이 들어오면 다시 연결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뮤지컬로 탄생. 전 세계 라이센스 초연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개관 30주년 첫 번째 대작 뮤지컬. 화려한 캐스팅, 압도적인 무대, 음악과 안무의 완벽한 조화. 옥주연, 정선아, 이지훈, 민우연, 기대감을 높이는 화려한 캐스팅.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